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깨에 짊어졌던 무게가 스르르 내려앉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오랜 시간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는 것처럼 긴장이 풀리고 숨이 깊어집니다. 놓으면 가벼워진다. 이 한 문장이 주는 위로는 단순한 말의 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진실을 깨우는 종소리입니다. 붙잡고 있던 것들의 무게.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붙잡습니다. 과거의 실수, 타인의 평가, 이루지 못한 꿈, 잃어버린 사람. 그것들을 놓으면 나라는 존재가 무너질 것만 같아서 꽉 붙들고 삽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착이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놓아야 자유가 온다. 집착이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잃을까봐, 변할까봐, 잊힐까봐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없습니다. 강물을 붙잡으려는 손.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를 자꾸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강가로 그를 데려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붙잡아 보라. 수행자는 손을 강물에 담갔지만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도 그와 같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흘러가고 손에 남는 것은 흔적뿐이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순간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건 강물을 손에 담으려는 것만큼이나 헛된 일입니다. 놓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많은 사람들이 놓는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그럼 그냥 잊으라는 건가요? 아무렇지 않게 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놓는다는 건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 대한 감정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더 이상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선택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놓는다는 건 과거를 인정하되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 세상이 달라진다. 어떤 스님이 말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지만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태풍 속에서도 춤을 춘다.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중심이 다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고 과거의 실수에 발목 잡히지 않으며 미래의 불안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묻는 질문.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 누군가의 말일 수도 있고, 지난날의 후회일 수도 있으며, 이루지 못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놓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해방의 시작이다. 우리가 마음속 짐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놓을 용기를 내는 법. 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놓는 순간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심호흡을 3번 하며 말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가볍게 살겠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생각은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잠들기 전
하루 동안 놓아준 것들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조금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마무리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오늘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전합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든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든 놓아도 괜찮습니다. 놓는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벼운 자는 어디서든 행복하다. 오늘도 기억하세요. 놓으면 가벼워진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인생을, 그리고 마음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가 말하는 현재,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어제 했던 말, 지난주의 실수, 몇 년 전의 선택을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 또 내일 일어날 일, 다음 달 경제 상황, 몇 년 후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그 사이에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쳐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이 현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부처님께서는 왜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셨을까요?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이 순간을 명확히 관찰하라.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당신이 숨쉬고 있는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 이것이 유일한 현실입니다. 왜 우리는 현재에 머물지 못할까? 현재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과거와 미래로 마음이 달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1. 과거에 대한 집착. 좋았던 기억은 그리워하고 나빴던 기억은 후회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붙잡으려 하거나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1. 미래에 대한 불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미래를 걱정합니다. 계획하고 대비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1. 현재가 불편해서. 지금 이 순간이 불편하거나 지루하거나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현재에서 도망치려 합니다. 과거의 추억이나 미래의 희망으로 도피합니다. 1. 습관적인 생각 패턴. 오랫동안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습관이 들어서 자동적으로 마음이 흘러갑니다. 현재를 놓치면 생기는 문제들. 현재를 놓치고 과거와 미래에 사는 것은 여러 문제를 만듭니다. 1. 삶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 식사할 때는 내일 회의를 생각하고 회의할 때는 저녁 메뉴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인생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10년, 20년이 흘러도 제대로 살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2. 불안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할 거리는 끝이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3. 후회와 자책에 시달린다. 과거는 바꿀 수 없는데 자꾸 되돌아봅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며 괴로워합니다. 4. 관계가 피상적이 된다. 상대방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진정한 만남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5. 창조성과 직관이 막힌다. 새로운 아이디어, 깊은 통찰, 창의적인 해결책은 현재에 집중할 때 나옵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이런 것들이 일어날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의 힘.
현재에 온전히 머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 평화와 고요를 경험한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외부 조건과 무관한 내면의 평화입니다. 2. 삶이 풍요로워진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같은 풍경을 봐도 현재에 집중하면 전혀 다르게 경험됩니다. 모든 것이 생생하고 풍부해집니다. 3.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진다. 현재에 집중하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과거의 패턴이나 미래의 두려움 없이 상황을 보면 명확한 해결책이 보입니다. 4. 관계가 깊어진다.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면 진정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깊은 유대감이 생깁니다. 5. 불안과 후회에서 벗어난다. 과거와 미래를 놓아버리면 불안과 후회도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방법. 실천 수행. 현재에 머무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1. 호흡 관찰.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세요.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든 숨을 의식적으로 관찰하세요. 3번만 깊게 호흡해도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 몸의 감각 느끼기.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의자에 앉아 있는 느낌, 손의 온도, 몸의 긴장감을 느껴보세요. 몸의 감각은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3. 오감 깨우기. 지금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맛, 촉감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감각 자체를 경험하세요. 4. 일상 활동에 집중하기.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에만, 걸을 때는 걷기에만, 먹을 때는 먹기에만 집중하세요.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세요. 5. 생각을 관찰하기. 과거나 미래의 생각이 떠오를 때, 아, 지금 미래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6. 짧은 순간부터 시작하기. 처음부터 하루 종일 현재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1분, 5분, 10분씩 연습하세요. 점점 길어질 것입니다. 7. 주기적으로 체크하기. 알람을 맞춰놓고 울릴 때마다 지금 여기 있는가를 확인하세요.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고 현재로 돌아오세요. 현재와 계획의 균형.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현재에만 집중하면 미래 계획은 어떻게 하나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획할 때는 온전히 계획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현재입니다. 실행할 때는 온전히 실행에 집중하세요. 그것도 현재입니다. 문제는 계획하면서도 걱정하고 실행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머물면 오히려 계획이 더 명확해지고 실행이 더 효율적이 됩니다. 과거와 미래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미래에 집착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거기 머물지 마세요. 교훈을 얻고 현재로 돌아오세요. 미래를 준비하되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현재로 돌아오세요. 깨달음과 현재. 부처님의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완전한 깨어있음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환상에서 벗어나 현재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선수행의 핵심도 현재입니다. 좌선할 때도 걸을 때도 일할 때도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순간은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현재를 살면 미래가 저절로 좋아진다. 역설적이게도 현재에 집중하면 미래가 더 좋아집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면 그 순간들이 모여 좋은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 건강한 음식을 먹고, 지금 운동하고, 지금 좋은 관계를 만들고, 지금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미래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미래를 만들지 못합니다.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 최고의 미래 준비입니다. 마무리.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과거는 사라졌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호흡을 느끼고 몸을 느끼고 주변을 느껴보세요. 지금 여기 이것이 당신의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마음을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글을 읽는 이 순간부터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더니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이웃.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을 만나면 먼저 침묵하라. 왜일까요? 왜 말보다 침묵이 더 현명할까요? 이 글에서는 법구경, 열반경, 유마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말이 부메랑이 되는 이유와 침묵의 지혜를 나눕니다. 말은 부메랑이다. 당신에게 돌아온다. 불교에서는 업을 말합니다. 행동뿐 아니라 말도 업을 만듭니다. 좋은 말은 좋은 결과를, 나쁜 말은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방하면 비방받는다. 누군가를 험담하면 그 말은 돌고 돌아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저 사람 정말 이기적이야라고 말하면 언젠가 당신도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칭찬하면 칭찬받는다. 반대로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 에너지도 돌아옵니다. 당신 정말 멋져요라고 말하면 세상도 당신을 멋진 사람으로 봅니다. 불필요한 말은 에너지를 낭비한다. 말을 많이 하면 기운이 빠집니다. 쓸데없는 수단은 마음을 흐트러뜨립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삼가는 자는 지혜롭고 말이 많은 자는 어리석다. 침묵에 흰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의사소통입니다. 침묵은 존중이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먼저 침묵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말을 끊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침묵은 관찰이다. 말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상대의 표정, 목소리 톤, 숨겨진 감정. 침묵 속에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침묵은 힘이다. 유마경의 유마거사는 불이법문을 침묵으로 설명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불망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율입니다. 하지만 거짓말만 문제일까요? 이런 말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험담과 비방. 없는 사람을 욕하지 마세요. 그 말은 100%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자랑과 과시. 나는 이렇게 잘났어라는 말은 오히려 당신을 작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조언. 묻지도 않은 조언은 간섭입니다. 상대는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을 원합니다. 감정적인 말. 화가 났을 때 내뱉은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침묵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침묵이 어색하거나 뭔가 말해야 할 것 같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구나. 상대의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는 언제나 옳습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했음을 알리는 따뜻한 표현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 짓기. 미소는 말보다 강력합니다. 따뜻한 미소 하나면 충분합니다. 침묵을 수행으로 만드는 방법.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수행입니다. 하루 10분 침묵 시간 갖기. 아침이나 저녁에 10분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 동안 마음을 관찰하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말하기 전에 3초 멈추기. 말이 입 밖으로 나가기 전 3초만 멈추세요. 이 말이 필요한가?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루 한 번 듣기만 하기. 대화할 때 한 번은 말하지 않고 오직 듣기만 해보세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반응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이세요. 경전이 말하는 침묵의 지혜. 법구경 말을 삼가는 자는 평안하고 말이 많은 자는 고통받는다. 열반경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 유마경 침묵이 가장 위대한 설법이다. 마무리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사람을 만나면 침묵하세요. 말은 부메랑입니다. 당신이 내뱉은 말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좋은 말은 좋은 결과를, 나쁜 말은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하루 10분 침묵 시간 갖기. 말하기 전 3초 멈추고 생각하기.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침묵으로 답하기.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세상은 당신의 진심을 듣습니다. 오늘부터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하루 한 번 들을수록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오해와 갈등, 서운함으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거나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가까웠던 사람과 거리가 생기고 소중했던 관계가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특별한 기술이나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 특정한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점차 회복되고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1. 하루 한 번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라. 인사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사를 너무 기계적으로 하거나 아예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진심을 담아보세요. 아침에 가족에게, 출근길에 동료에게, 지나가다 마주친 이웃에게 따뜻한 눈빛과 함께 인사를 건네는 것.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보세요.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용기가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2. 하루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하라. 감사는 관계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배우자가 해준 식사, 동료가 도와준 작은 일, 친구가 보내준 안부 메시지. 이 모든 것에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감사는 상대방에게 인정과 애정을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나를 생각해줘서 고마워. 예전에 내가 도와준 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라고 말한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3. 하루 한 번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말만 하고 내 입장만 주장하다 보면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을 보며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보세요. 상대방이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힘들었겠다. 내 마음 이해해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4. 하루 한 번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라. 많은 관계가 망가지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해?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관계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먼저 사과하세요. 그때 내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미안해. 내가 좀 더 배려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놓아버리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5. 하루 한 번 작은 관심을 표현하라. 관계는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고 작은 일에도 관심을 보이세요. 요즘 일은 잘 되고 있어? 건강은 괜찮아? 힘든 일 없어? 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에게 나는 너를 신경 쓰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간단한 메시지 하나를 보내보세요.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어? 라는 한 줄의 메시지가 식어버린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6. 하루 한 번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너는 정말 성실해. 내가 있어서. 든든해. 너의 그런 점이 정말 멋있어와 같은 칭찬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격려의 말이 절실합니다. 넌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난 널 믿어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7. 하루 한 번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면 관계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상대방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친구와 산책하기, 동료와 커피 한 잔 마시기. 이런 작은 시간들이 쌓여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관계를 미루지 마세요. 시간은 만드는 것이고 관계는 투자한 만큼 돌아옵니다. 결론. 인간관계의 회복은 거창한 이벤트나 큰 선물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한 번,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 하나가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이 글에서 말한 것들을 실천한다면 일주일 후, 한개월 후, 당신의 인간관계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지키고 회복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듣고 소통합니다. 그런데 혹시 자신이 하는 말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이 가진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냥 한 말인데 별 뜻 없이 한 말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내뱉는 말 하나하나는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당신의 생각을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기회를 만들고
결국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1. 부정적인 말은 당신의 뇌를 프로그래밍한다.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이런 게 안 맞아. 나는 원래 운이 없어. 어차피 실패할 거야.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실패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은 뇌의 신경회로를 형성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해라고 계속 말하면 실제로 발표 상황에서 더욱 긴장하게 되고 결국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충족적 예언입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2. 불평하는 말은 기회를 차단한다. 이 일은 너무 힘들어. 회사가 왜 이래?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지. 돈 벌기 정말 어려워. 이런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은 습관입니다. 한번 불평을 시작하면 모든 것이 불평거리로 보입니다. 문제는 불평하는 사람 주변에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불평만 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는 사람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 싶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발견하면 불평하는 대신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거 힘든 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합니다. 3. 험담하는 말은 신뢰를 파괴한다. 저 사람 진짜 별로야. 걔는 원래 그래. 뒤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이더라. 험담은 순간의 재미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신뢰를 파괴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없을 때 나도 저렇게 말하겠구나. 험담하는 사람은 절대 신뢰받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험담이 습관이 되면 모든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황폐화시키고 결국 고립되게 만듭니다. 4. 변명하는 말은 성장을 막는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변명하는 말은 당신을 피해자로 만듭니다. 변명은 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변명을 할 때마다 당신은 성장의 기회를 잃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런데 변명은 이 모든 과정을 차단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이번 경험에서 배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5. 과장하는 말은 신뢰를 잃게 한다. 나 진짜 엄청 바빠. 이거 완전 대박이야. 나는 항상 그래. 절대 그런 적 없어. 과장된 표현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장은 순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걸러듣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말은 반만 믿어야 해. 또 과장하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바쁘다가 아니라 오늘 마감이 3개 있어서 시간이 부족해. 대박이다가 아니라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신뢰를 쌓습니다. 6. 남 탓하는 말은 당신을 약하게 만든다. 부모님이 지원을 안 해줘서, 상사가 인정을 안 해줘서, 환경이 안 좋아서, 운이 없어서 모든 것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 탓하는 말은 당신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남의 책임이라면 당신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피해자가 됩니다. 이런 마인드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내부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다. 내가 준비가 부족했다.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이렇게 내부 귀인을 하는 사람만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7. 무례한 말은 기회를 날려버린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신은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무례한 말투는 순식간에 상대방을 적으로 만듭니다. 무례한 말은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든, 얼마나 옳은 말을 하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무효화시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 내용보다 당신의 태도를 기억합니다. 존중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결론. 당신의 말이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험담하는 말, 변명하는 말, 과장하는 말, 남 탓하는 말, 무례한 말.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을 바꿔보세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책임지는 말을 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내부 귀인하고, 존중하는 말을 하세요.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을 만듭니다. 어떤 말을 선택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